자, 그럼 이제 사람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히라는 말은 이 사람이 무엇인가란 이 물음은 굉장히 어렵고도 복잡한 물음이기 때문에 에, 음, 아주 짧게만 설명드릴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사람이라는 이 낱말은 살다에다가 여기 아래아를 찍어야 되는데 PPT에 아래아가 안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래 암으로 찍혀야 됩니다. 아래아로 찍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말 놀이를 할 때는 아래아 찍어서 아, 오, 우, 이 해가지고 120가지로 128가지로 퍼져나가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살에다가 이렇게 암이 결합돼 가지고 어쨌든 살다의 명사형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삶을 아는 자다 이렇게도 막 푸는데요. 다 엉터리 풀이가 되겠습니다. 국어학자 중에도 그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날생자로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국어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국어학자분들이 이렇게 푸시니까 저도 당혹스러워요. 제가 그분들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좀 없는 풀이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살다의 명사형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풀면 가장 정확하게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는 이이다. 근데 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라는 건 또 뭘까요? 이가 있고 저가 있고 저기 여기 이는 가까운 곳을 나의 가까운 자리를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 하면은 나에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 하면 나하고 너 이 둘을 모두 함께 지칭하면서 우리 둘이 함께하는 다른 곳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존재 조건 하에서 그를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라는 것은 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나의 가까운 자리. 가장 가까운 건 바로 나죠. 이 사람 하면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삶에 가까운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삶에 가까운 자리 또는 삶이 벌어지는 마당 또는 삶이 타오르는 꽃, 불꽃과 같은 것이다. 또는 삶이 이루어지는 땅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넓게 보자면 삶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삶이 일어나는 장소. 사람이 없으면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삶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겠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정태적이고 멈춰져 있거나 이런 형식적인 게 아니고 삶은 사건적인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뭐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씨앗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씨앗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죠. 정자, 난자. 이 씨앗들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한데 얼러서 어머니 뱃속에 자라내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것이 뭐 인공, 자궁인 경우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뱃속이 자라야 되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또 자라야 됩니다. 뱃속 자람이 있고 태어나 자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늙고 죽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의 쭉 흐름, 처음과 끝을 갖고 있다. 흘러나가는 과정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태어나고 그래서 자람과 더불어서 사람다움을 배우고 익힌다 등등 이렇게 쭉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을 이제 그러면은 이 복잡한 수많은 종류의 사람에 대한 뜻매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번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하이데거를 끌어들이면서 사람이라는 건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절로와 반대되는 말 스스로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사리 이거 이제 생명체라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이다. 자, 그럼 이제 이 물음을 물을 줄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사람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 몰라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른다는 것도 내가 물음을 물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놀라야 되거나 고통을 받아야 되거나 그 모든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왜 살지? 나는 무엇이지? 난 누구지? 이렇게 해 가지고 끊임없이 나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대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아주 쉬운 정의입니다. 그 물음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고요. 물음이라는 건 하나의 얼개로 짜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음이라는 것은 물음거리가 있어야 되고 물음에 까닭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고 등등 해 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얼개로 짜이기 때문에 물음이란 현상이 너무나 복잡게 이다 보니까 자 사람을 물음에다 얽어서 사람의 본질을 설명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들어와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은 삶이 무엇이고 사람의 삶은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걸 다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삶은 이 물음을 통해서 물음살이를 살아갑니다. 물음을 묻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물음을 묻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는 않다. 그냥 살아있기만 하다. 근데 그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는 몸만 늙어가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물음을 물어야 된다. 물음살이를 해야만 된다. 근데 물음을 묻는다는 것은 반드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삶은 이 물어진 바에 따라서 수많은 살이가 펼쳐집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냐면 우리가 나 자신, 나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묻는 이 물음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음은 심지어 끝이 없습니다. 날마다 물어질 뿐만 아니라 물은 걸 또 묻고 또 묻고 제가 존경하는 이제 스승님이 한 분 계신데 문학을 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저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하셔요. 인제 저를 인제 구박사라고 부르는데 "구박사, 산다는 건 말이야 외로운 거야."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계속 그러세요. "산다는 게 뭐야? 응? 외로운 거야." 그래요. 저 선생님 좀 외로움 공감하기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끊임없이 같은 걸 계속 묻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뭔가 알고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묻고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어서 올바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물음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물음을 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음이라는 자체가 말의 한 종류잖아요. 감탄사도 말이듯이 물음을 물으려면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적인 능력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몸짓, 발짓 또는 수화 또는 뭐 표정 이런 것도 다 말입니다. 몸놀림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말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의미를 혹시 알고 싶으신다면은 제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에 관한 제 논문을 보시면 말의 층위들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줄 안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태어나면 응애하고 옵니다. 그럼 살아난 거죠.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도 울음도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물음을 통해 가지고 그는 이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묻게 되고 알아나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짜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짜나가는 게 바로 그의 삶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생겨나야 되고 태어나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스스로 물음을 물어서 알아나가면서 깨달아서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것이지 뭐 동물 다른 반려견들이 개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됨됨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굉장히 훌륭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되고 또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되고 되어가도 끝이 없는 것은 아까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꿈속 바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는 유토피아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암,
보다 나은 어떤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어떤 본능, 본성을 타고났어요. 그걸 슬기라고 제가 부르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슬기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는 방향을 잘못 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 선악이라고 하는 큰 종류로 나뉘어서 슬기가 뻗어나가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은 나의 있음, 살아 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그 물음을 통해서 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찾아 나가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보다 나은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나갈 줄 아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슬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요거가 지금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연결이 끊긴 것 같습니다. 자, 생겨남과 태어남과 타고남은 완전히 구분되는 말이다. 생겨남이라는 것은 이제 이 생자가 날생자가 아닙니다. 이 생자는 원래는 우리말 삼기다 할 때 나는 누구 어떤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았다 할 때 그 삼다 할 때 그 삼입니다. 삼이라는 것은 그 삼배 어떤 옷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죠. 당나무 이 삼이 그런 겁니다. 삼줄이라고 하시면 좀 더 삼배 옷 할 때 올 이것이 삼인데요. 실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겨나다라는 것은 삼기다에서 온 겁니다. 삼기다. 삼으로 삼아서 엮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줄, 실 이런 것들을 한 올 한 올 엮어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삼다입니다. 생겨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음양의 조화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학식 100가지 있잖아요. 화학 원소. 이 화학 원소들이 이렇게 저렇게 결합이 돼 가지고 분자가 되고 분자가 돼 조직을 이루고 자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한편에 어떤 몸을 이루고 그 몸 안에서 마음이 이제 또 자라나고 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삼겨지는 과정 이것이 생겨남입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일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태어남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계를 넘어오는 겁니다. 내가 그 뱃속 엄마 뱃속에 있다가 또는 무생물로 있다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있다가 갑자기 정자와 난자가 만나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수정체가 만들어지고 몸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자라다가 어머니 배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게 태죠, 그죠? 태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게 태어남이죠. 이 태어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랄 때 내 안에 있던 것 아까 필리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거죠. 발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잘 걸으면 걷는 힘을 갖게 됩니다. 걸을 줄 아는 힘. 걸을 줄 아는 힘은 타고난 것이지 생겨난 게 아닙니다. 다리는 생겨난 것이지만 그 다리를 가지고 내가 두 발로 걷고 뛰고 또는 그 두 발로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춤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타고난 능력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겨남과 타고남과 타고남이 태어남과 타고남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일단 자,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저마다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개성이라고도 쓰는데 개성이라는 표현은 좀 엄밀히 말하자면 좀 틀린 말입니다. 개자가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낫개자가 아니고요. 지시어였습니다. 지시어. 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죠. 어쨌든 인디비주얼이란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상한 번역을 갖다가 한자를 갖다 썼는데 아주 잘못된 번역이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제가 이제 복수 형태로 쓴 걸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리지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빠가 있어야 되죠. 엄마 아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복수로만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여전히 복수로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사람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반드시 필연적으로 복수로 있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제 뭐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똑같지 않습니다. 생김새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복수로 있지만 그 복수의 의미가 숫자의 많음을 뜻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좀 어려운 설명이 될 텐데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마다 나다. 저마다 나다. 나는 저마다 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놈이
엄마한테 대들어 이러면은 사람의 본질을 지금 위배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마다 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마다에게 이름이 있듯이 저마다에게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인권의 핵심이 이겁니다. 저마다에게 몫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이니 이런 공동체를 떠나서 저마다에게 몫이 있다. 이걸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저마다의 고유한 세계가 있다. 이런 많은 저마다성, 이 저마다성이 바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복수로 있어야만 되지만은 복수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저마다 나로서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설명드리지 않아도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온그림이라고 이제 쓰는 표현을 제가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입체 그림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온그림. 사람 몸을 떠올려주면 팔다리, 머리 뭐 이렇게 쭉 떠올려지시겠죠? 사람 몸이 있습니다. 이런 수정체로부터 자라온 그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몸은 하나의 수정체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태어나서 스스로 자라고 저절로 자라고 생겨나고 쭉쭉쭉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절로 영역입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이런 저절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생겨나고 내가 무엇인가 쥘 때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전체 또는 늙거나 하는 이 모든, 그래서 이제 한 살이라고 제가 쓰는데 이 한 살이를 하는 동안은 몸은 저절로 돌아갑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몸이 저절로 돌아가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학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다른 문제고요. 자, 사람의 마음은 두 영역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절로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뇌는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생겨나는 것이지만 그 뇌의 시냅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얽히는 짜이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의미의 마을은 타고난 것입니다. 타고난 것을 갈고 닦아가지고 스스로 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 나간 것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길러갈 수 있습니다. 길러감으로써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자기 삶을 그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 모두를 가마르다라는 말을 좀 모르실 텐데요. 경영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경영, 경제 경영할 때 경영. 사람의 마음을 이제 경영해 나간다. 나중에 한번 마지막 강의 시간 때 제가 경영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저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건전하게 돌아가면 잘 살 수 있고요. 몸 마음에 고장이 나면 내가 아무리 뭘 원해도 그걸 이뤄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몸 마음이 저절로 잘 돌아가 줄 때, 그러니까 건강할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내가 비로소 스스로 잘 다스려서 경영을 해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겠죠.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 한국 사람들의 상식을 우리말로 잡아놓은 것뿐입니다. 이걸 잡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잡고 나니까 그냥 너무나 뻔한 우리의 상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사람이라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장소다, 마당이다, 마을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말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쭉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말놀이 하는 겁니다. 말놀이. 보너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된 강의 내용은 아닌데 사람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2만 년도 넘게 써왔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말을 좀 새롭게 뭔가 좀 섹시하게 새롭게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을 좀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쓰고 싶으냐면 오늘남이란 말 해가지고 오람이란 말을 쓰고 싶은 겁니다. 오늘남을 줄여서 오람. 오람. 그러면 이제 어떤 말들이 떠올라지냐면 오늘날 사람을 줄여서 오늘남, 오람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옛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람, 내람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요. 그럼 세모난 사람은 세람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온남이겠죠.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은 온남입니다. 근데 온남 중에 좀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아예 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만큼 모자랐을까요? 네. 그 모자람의 숫자를 해 가지고 3 람, 4 람, 5 남, 6남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의 어떤 등급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쓸 수가 있겠다.